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데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의 제목 보니까 긍정적인 데이터, 분명히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유럽이나 이 아시아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제 옐런 의장께서 항상 이제 그 금리를 올릴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올리겠느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 목표를 우리가 목표치 2%를 맞추고, 그리고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쪽에서 좋은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이런 흐름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했는데, 미국 외에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유럽이라든가 지금 일본 쪽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지금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정작 미국이 좀 1분기 지표도 안 좋고 어제 4분기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4월 달이 되면 2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맨날 날씨 탓이었는데 네. 날씨도 좋은데 예. 안 좋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좀 전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처음 이제 시행했을 때 사실 미국도 경제 지표가 그 당시에는 참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양적 완화 이 수혜를 입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로존 지금 일본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었던 흐름을 보니까 지표들 일단은 부양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입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유로존 관련해서 이제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로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가 나오면서 이 2년 만에 거의 최고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쌓아져 있는 유로화를 가지고 이제 수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 4분기 0.2%, 0.1%, 0.2%, 0.3% 차례로 조금씩 성장률을 높이던 유로존이 0.4%까지 오르는 이러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음 그림 보시면 조금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이제 한 0.2%만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경제 성장률 그 컨센서스보다 0.1%를 넘어서 0.3%. 특히나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0.6%, 0.3%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좀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본도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3월 경상 흑자가 25조 4,800억 우리 돈 정도로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모습들. 전월 대비해서는 2월 대비해서는 2배가 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7년 만에 최고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분석이 대체로 양적 완화 수혜 그러니까 부양책 어느 정도 돈을 풀게 되면서 그 부분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저유가 수혜가 또 상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지금 이 기조를 잘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호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특히나 이제 부양책을 강력하게 이제 펼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데이터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미국 데이터가 좀 좋지 않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어떻게 됐든 미국은 조금 오르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쉽사리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판을 바꾸는 이러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국가에서 오히려 지표가 좋은 국가들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증시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을 좀 한번 예상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좀 시도하는 나라들이 지금 최근에 결과가 분명히 좋았다는 부분은 답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금리의 어떤 인하 이런 돈을 푸는 정책들이 최근에 좀 잘 먹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또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 금통위는 오늘 말고 내일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금통위 같은 경우 사실 뭐 2월, 그러니까 2월, 3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지 지금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좀 금리 인하를 하기 액션을 취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원래 아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나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액션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호주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한국은행 상당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받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제 립 서비스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좀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오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의 모습,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뭐 굳이 금리 인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좀 관점을 유지해 오다가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그게 곧바로 또 어떤 증시에 반영되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시사만 해줘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증시의 반등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 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사물 플랫폼 아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뭐 무인 비행기, 사물 인터넷 이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급력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삼성전자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갤럭시 S6가 뭐 도대체 지금 판매량이 지금 베일에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단통법 때문에 인해서 좀 갤럭시 S6의 판매량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리는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어디서든지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갤럭시 S6 성공에 대해서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상황. 최근 들어서 애플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다. 아이폰 6의 판매량이 너무 좋았던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애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삼성 쪽으로는 뭐 롱숏 개념으로 숏 사이드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뭐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또 중장기적인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게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12일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설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이 모듈 3종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물 부족,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미래에 또 지금 현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과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림까지 그렸거든요. 자세한 외신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예,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칩 센서 이제 최소형 회로판 모듈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제품에 있어서 스마트워치라든가 아니면 내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끼리라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이렇게 온라인화 시키는 서로 이렇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약간 이걸로 뭐 다 조절한다는 거고요. 제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그 주위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제 상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좀 돌아간다라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작동을 시키고 작동을 멈추고 이런 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하게 되면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에너지, 중요한 에너지들이 뭐 물이 계속 나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기가 계속 소모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 칩이랑 하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뭐 그 머시기 그 초콜릿하고 그 크기가 비슷할 정도인데 가장 큰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당 이제 11만 원 정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디 가전 제품이든
원하는 곳에다가 거기다 일단 다 심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블루투스하고 무선 정도까지 되는 10,000원짜리 이런 모듈까지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하드웨어 이외에도 미국의 스타트업 스마트 이런 스마트 싱크라는 그냥 개방형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지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뭐 인텔이랑 퀄컴이랑 좀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도 뭐 계속해서 넓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강력한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님이 요즘 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행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 부회장님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니면은 참모들이 상당히 똑똑하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제품 하드웨어 전자제품 메이커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칩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칩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을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 들어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 어떻게 보면 마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업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마진 자체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인텔이라든가 퀄컴 같은 경우 아무리 칩 설계를 잘해봤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안 쓰고 자기네 가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칩을 넣어버리면 네. 우리가 이번에 갤럭시 S6에다가 엑시노스를 넣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다가 다시 되밀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반도체 투자를 좀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반도체 영역에서는 확고한 자신의 입지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사물 인터넷 쪽에서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주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략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